정말 큰일이 나는데요. 그때는 이제 보증금이 날아가게 돼요. 내가 이제 입찰 냈었던 그 보증금. 봉투에 있는 보증금이 아예 다 날아간다. 그쵸. 적게는 몇백, 많게는 몇 천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죠. 우리 또 유진 양 또 뵙게 됐습니다. 유진 양, 오늘은 여기 어떤 일 때문에 온 거예요? 오늘 이제 보고 있었던 물건 한번 네. 모의 입찰하러 왔습니다. 모의 입찰이란 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입찰을 넣는 거는 아니고 이제 앞으로 입찰을 할 거니까 연습 삼아 한번 그 경매 그 낙찰 시간에 또 맞춰가지고 와서 한번 테스트해보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의고사? 맞아요, 모의고사. 맞아요, 모의고사. 수능 치기 전에? 네. 네. 그런 느낌으로 하러 왔어요. 앞으로 한 건 매도하고 이제 다음 두 번째 거 입찰하기 위해서 네. 미리 감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 이제 또 모의 입찰을 오신 거네요, 맞죠? 맞아요. 첫 입찰 자체를 또 부비게이터님이랑 했으니까 네. 네, 다음 모의 입찰도 한번 같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럼 유진 형이 그날 처음 법원 오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몇 번째 법원 온 거예요? 그때 이후로 첫 번째예요. 처음. 그러면 인생 두 번째네요? 네, 인생 두 번째 법원. 야, 그러면 인생 첫 번째 법원과 인생 두 번째 법원을 제가 유진 양과 함께 하는 거네요. 그쵸. 야, 제가 앞으로도 유진 양 법원 갈 때마다 제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예. 그리고 이미 우리 유진 양이 저희 채널에 몇 번 나오긴 했지만 또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유진 양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5년 동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5년차 자영업자 김유진이라고 하고요. 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재테크 공부하고 있는 폴라리스 유진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유진 양 되게 어려 보이는데 네.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04년생. 야, 04년생이면 21살인 거잖아요. 생일 안 지나서 20살. 야, 대박입니다. 네. 근데 벌써 부동산 투자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만 19세 되자마자 했으니까. 야, 그렇게 됐죠. 대단합니다. 오늘 이 대단한 우리 유진 양과 함께 모의 입찰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양도 알지만 입찰 법정만 잘 찾아가면 되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죠. 입찰 법정만 잘 찾아가면 된다. 건물이 막 여러 개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그거는 맞죠? 당황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처음에는 보시는 분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랬었고 입찰 법정만 건물 잘 찾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미리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그럼 이제 법원을 딱 찾았어요. 딱 들어갔어요. 음. 그럼 이제 뭐부터 해야 되는지. 법원이 그 입찰 시작하는 시간이 보통은 10시거든요. 그럼 그때 입찰표를 나눠줘요. 그러니까 입찰표라는 건 여기 실제 법원 입찰하는 거에 필요한 서류거든요.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작성을 해야죠. 입찰표랑 보증금 봉투. 요거는 이제 실제 수표, 현금 넣는 봉투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입찰 대봉투라고 해서 엄청 큰 봉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이름이랑 도장 이런 거를 쾅쾅쾅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입찰표에는 입찰 가격, 입찰 가격을 너무 꼭 중요하다. 틀리지 않게 틀리면은 다시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유진 양이랑 저희 막 그때 엄청 신중하게 입찰 가격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적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입찰표 2개 써놓고 네. 이걸 둘 다 할 거냐, 네. 둘 중에 하나만 할 거냐, 네.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죠.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두 개 하나 고민하다가 한 개만 골랐는데 다행히 저희가 안 했던 물건에는 열 몇 명이었나요? 거의? 15명인가? 네. 거의 시세에 맞춰서 낙찰을 받으셨어요. 맞아요. 근데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기억나요? 네, 한바구스. 입이 귀에 걸리셨죠. 맞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시세가 엄청 싸게는 안 샀기 때문에 네. 아쉽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시세 조사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 나는 낙찰 받는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시세보다 우리가 싸게 사는 게 목적인데 네. 낙찰 받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시세 조사를 조금 제대로 정확하게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입찰 가격은 이제 사실 전날에 다 정하고 오는 게 왜냐면은 당일날에는 사실은 수정하게 되면 거기서 실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제 입찰표를 잘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쵸. 만약에 진짜 막 공 하나를 더 쓰다거나 네. 이렇게 잘못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정말 큰일이 나는데요. 그때는 이제 보증금이 날아가게 돼요. 내가 네. 이제 입찰 냈었던 그 보증금. 봉투에 있는 보증금이 아예 다 날아간다. 그쵸. 적게는 몇백, 많게는 몇 천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죠. 보통 어떻게 하냐면 X차를 쳐요. 공란에.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쓸 거면은 앞에 10억란까지는 X를 다 쳐요. 그러면 이제 보기가 쉽겠죠. 내가 1억에 쓴 건지 10억에 쓴 건지 1000단위에 쓴 건지 그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X자를 많이 칩니다. 그럼 그 입찰표에 음. 숫자 말고 앞에 X를 해도 상관은 없나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실수 방지용에는 그렇게 하거나 또는 저랑 유진 양처럼 같이 와서 서로 같이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2명, 3명이 늘어날수록 실수할 확률이 좀 적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이
크로스 체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쵸. 그게 꼭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썼다 해도 당일 나와서 다른 거에서 실수 일어난 거 엄청 많거든요. 뭐 예시로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진짜 대리인 서류가 필요하면 뭐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안 가지고 와서 무효 처리된 경우도 되게 많고요. 차라리 근데 그게 나은 게 공화를 하나 더 붙인 것보다 나아요. 네, 그분들은 그냥 무효 처리만 되는 것이지. 보증금이 날라가지 보증금이 날라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서류가 미비할 시에는 그런 문제들이 또 생기니까 되게 기초적인 거지만은 잘 크로스 체크하고 미리 좀 준비를 해 오셔야 된다. 낙찰 받았어요. 그쵸.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건 뭔지. 당일날에는 딱 두 가지를 하면 되거든요. 당일날 직접 왔다면 사건 기록 열람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의 번호를 찾아내는 거죠. 그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유진 양이 낙찰 받아봐서 알잖아요. 대출 이모들 있죠. 거기에 전화를 쫙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나오는 한도, 금리, 중도 상환 수수료 요거를 이제 전체 체크를 해야겠죠. 네네. 그게 딱 두 가지가 할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 번호를 알게 됐거나 연락이 닿았다. 그럼 그때부터 바로 명도 시작이거든요. 그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두 가지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잔금 납부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무조건 제일 빨리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제일 최대한 빨리. 예, 당일날 만약에 연락이 닿았다? 그럼 너무 좋죠. 왜냐면 이사할 시간을 넉넉하게 드릴 수도 있고 네. 서로 협의가 빨리 되니까 네. 어차피 잔금을 내고 나면은 우리는 대출 이자라는 게 나가니까 잔금 전에 명도가 끝나면 제일 베스트고요. 이사를 이미 간 경우도 있어요. 이미 가버렸고. 예. 그럼 아무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명도를 따로 할 필요도 없죠. 그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10건 중에 한 두세 건 정도는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뭐 이사를 갔는지 안 갔는지 이런 건 혹시 어떻게 좀 알 수 있어요? 유진 양이 우리 했던 것처럼 관리실 네, 확인을 하면은 보통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관리는 이제 미나 관리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한테는 그런 부분은 또 협조적입니다. 그러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낙찰가가 있거든요. 음. 저걸 굳이 저 가격에? 음. 그럼 그런 게 이제 왜 그런 건지 좀. 이게 되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잘못된 시세 조사예요. 이분은 시세가 예를 들어서 2억짜리를 1억 9,500에 받았어요. 네. 그럼 사실 거의 그냥 금매로는 뭐 부동산에 가서 사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우리 경매라는 거는 감정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감정가는 감정평가사 분들이 매긴 그냥 이 아파트의 그냥 객관적인 시세라고 매긴 거예요. 근데 그게 감정 시점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 경매가 나오기 6개월, 1년 전에 이미 매겨진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고 그게 시세인 줄 아시고 그 가격에서 조금 싸게 사면 싸게 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꽤. 그럼 어떻게 보면 실수네요. 실수죠. 엄청 큰 실수고 나중에 매도할 때 이제 아시겠죠. 그 가격에 안 팔린다라는 것. 본인이 생각한 가격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실거주자 있죠. 예를 들어 최근에 송파 헬리오시티 있죠. 네네. 거기 아파트 입찰자가 70명인가 80명인가 들어왔거든요. 헬리오시티면 맞죠? 그럴 수 근데 그게 이제 최근 호가가 제가 알기로는 22억인가 그랬어요. 그럼 시세가 22억. 보통 이런 것들은 금액대가 크니까 진짜 싸게 받으면 몇 억씩 싸게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최소 2, 3억. 네. 근데 그거는 21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진이 5천만 원인 거죠. 근데 5천만 원도 사실 큰 돈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매에서는 그 정도 가격대에서는 좀 아쉬운 낙찰 네. 금액이거든요. 심지어 그 금액 자체가 높은. 맞아요. 근데 그분은 무조건 실거주자인. 그럴 때는 또 높게 낙찰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유진장 오늘 진짜 오랜만에 저희가 모의 입찰 해봤잖아요. 네. 오늘 어땠어요? 법원에 간다는 거에 좀 일단 설레긴 했었는데 어. 그냥 법원이라는 곳이 평소에 쉽게 올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음. 근데 이제 확실히 또 멘토님도 계셨으니까 덜 실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네. 유진 양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보통 제 영상 보시면 부동산과 경매에 관심 많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분들한테 한번 이 경매를 추천하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 할 경우에 저는 경매로 바로 진입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저 경매로 시작하면 일단은 물건 자체를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명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을 때도 그런 것들은 이제 경매 활동 한 번만 하면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보속으로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경매는 사자마자 차익이 발생하니까 그것만큼 또 초보자들한테 안전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싸게 받으면 약간 그래 내가 먹고 들어간다라는 안도감도 있을 거고. 그게 투자할 때 되게 심리적으로 많이 도움되는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사놓고 안절부절 못할 때도 많은데 만약에 오르거나 뭐 떨어지거나 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경매는 이제 조금 오르면 당연히 더 좋은 거고 조금 떨어지더라도 나는 이미 싸게 샀으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되게 크니까 그런 부분이 진짜 처음 부동산 접하시는 분한테 되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우리
유진양 보면서 사실은 04년생인 나이에 법원을 오고 임장을 다니고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진양한테는 좀 쉬운 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임장도 지금 많이 다니고 있고 첫 번째 물건 매도하면 다시 또 두 번째 물건 입찰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 모습들이 되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 해야 되나요? 그 모습들이 오늘 많이 보여서 유진양이 정말 2년 동안 또 많이 성장했구나 라는 게 또 느껴졌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두렵고 겁나신다고 하시는 분들 오십시오. 예, 제가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